안녕하세요. 빔 매니저 장동수입니다. 오늘은 레빗에서 그래픽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른 품질의 도면을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고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레빗의 그래픽에 대한 내용을 다룰 시리즈의 첫 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레빗 그래픽 기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어떻게 그래픽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맛보기로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레빗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그래픽 기능이 있고요. 이 모든 기능들이 서로 효율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용되어야만 좋은 품질의 도면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래픽 화면 표시 옵션과 가시성 그래픽 기능만을 사용해서 원래 뷰를 전혀 다른 품질의 뷰로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샘플 파일의 동측 인면도를 먼저 열어 놓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그래픽을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범한 인면도인데요. 이 뷰를 지금부터 수정해 보겠습니다. 뷰의 특성 창에 보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그래픽 화면 표시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뷰 조절 막대에서 비주얼 스타일을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도 그래픽 화면 표시 옵션이 있습니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서 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픽을 조절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옵션만 적용하겠습니다. 각 기능의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에 그래픽 화면 표시 옵션을 소개할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능을 적용하는 과정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 화면 표시 부분에서 이 부분에 있는 엔티-엘리어싱을 사용하여 선 부드럽게 만들기 옵션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좀 더 깨끗하고 분명하게 선들이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루엣 부분에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선 스타일을 선택할 텐데요. 저는 굵은 선을 선택하겠습니다. 실루엣은 외곽 부분이나 경계 부분에 선택한 선 스타일을 적용해서 좀 더 강조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앞에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확장한 다음에 투영과 주변 그림자 표시 옵션을 체크하겠습니다. 투영은 말 그대로 그림자를 활성화시키는 옵션이고요. 주변 그림자 표시는 말 그대로 빛 때문에 주변에 생기는 부가적인 그림자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을 활성화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투영을 체크하고 적용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나고요. 그림자 표시 옵션을 체크하고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위치나 각 면에 따라서 이렇게 부가적인 주변 그림자가 표현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림자가 조금 너무 진하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조절하고 싶은데요.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명 부분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확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태양의 강도와 그림자의 강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바가 있는데요. 태양과 주변 조명의 강도는 조금 낮추고 그림자의 강도는 좀 많이 낮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적용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좀 더 보기 좋은 그래픽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깊이 Q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뷰 시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요소는 좀 더 명확하게, 멀리 있는 요소는 좀 더 흐리게 표현할 수 있는 옵션인데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그래픽 화면 표시 옵션을 다룰 때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 그래픽 화면 표시 옵션에서 조절하고 팝업 창을 닫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픽 화면 표시 옵션을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럼 이 설정을 모든 뷰에 적용하면 쉽게 좋은 품질의 도면을 생성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오토데스크에서 이 옵션을 모든 뷰에 적용하지 않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그래픽 화면 표시 옵션을 적용한 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뷰, 일반적인 뷰보다 여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 가지 그래픽 기능이 많이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에 배치될 필수적인 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프로젝트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습니다. 이제 가시성 그래픽 옵션을 사용해서 좀 더 세분된 요소에 대한 그래픽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가시성 그래픽을 필요 없는 요소를 안 보이게 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계신데요. 사실 가시성 그래픽 옵션에서는 가시성보다는 그래픽에 관련된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좀 더 그래픽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벽에 나타나는 이 재료 패턴이 있는데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거슬려서 벽 패턴을 안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뷰 탭에 가셔서 가시성 그래픽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냥 단축키 VV나 VG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시성 그래픽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탭인 모델 카테고리 탭에서 아래로 스크롤 다운 해서 벽 카테고리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투영 표면 부분에 패턴 부분을 클릭합니다. 현재 인면도에서 보이는 모든 벽은 절단된 것이 아니라 건물 밖에서 건물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투영된 그래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영 패턴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단순히 패턴만 안 보이게 하고 싶기 때문에 전경과 배경 패턴 모두 볼 수 있음 부분을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뷰에서 나타나는 모든 벽의 패턴은 이 뷰에서 숨겨지게 됩니다. 팝업창을 닫고 보시면 이렇게 패턴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인면도에서 그리드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흐리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다시 가시성 그래픽 팝업창을 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에 있는 주석 카테고리 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리드 카테고리를 찾아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그리드 카테고리 옆에 있는 중간색 옵션을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서 팝업창을 닫으면 중간색 옵션이 적용되어서 그리드가 흐리게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문 패밀리의 인면 부분에 이렇게 문이 열리는 방향이 표현되는 선이 있는데요. 이것도 숨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커튼홀 패널이 있는데 실제처럼 약간 투명도를 적용해서 건물 안이 보이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번에는 수정해 보겠습니다. 가시성 그래픽의 모델 카테고리 탭에서 먼저 문 카테고리를 찾습니다. 이제 문 전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문 패밀리 안에 있는 하위 카테고리를 숨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플러스 부분을 클릭해서 문 카테고리를 확장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엘리베이션 스윙 요소만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선이 인면도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커튼홀 패널 카테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패널의 실제 유리처럼 투명도를 적용하면 되는데요. 너무 많이 적용하면 패널이 있는 것 자체가 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희미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투명도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15에서 한 20 정도? 그 정도의 투명도만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테리어에 있는 요소들이 건물의 인면에서도 흐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도면은 흑백이기 때문에 패널에 색을 적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도면 세트가 아닌 프레젠테이션이나 웹 또는 인터넷에서 인면도를 나타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파란색이 띄도록 패널 색깔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영 표면 부분에 있는 패턴을 클릭해서 팝업 창을 엽니다. 참고로 두 번 클릭해야 합니다. 처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재지정 버튼이 나타나고요. 다시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냥 전경 부분의 패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솔리드 채우기를 선택하고요. 색상 부분을 클릭해서 적용할 색상을 선택합니다. 저는 아주 옅은
파란색을 대충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눌러서 팝업 창을 닫으면 이렇게 커튼월 패널에 옅은 파란색이 적용되었고 좀 더 보기 좋은 인면도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리드가 건물 전체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보기 싫으면 길이를 조정해서 윗부분에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레벨의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상 이 내용은 그래픽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항상 그리드나 레벨을 조절할 때에는 3D 범위가 아닌 2D 범위로 변경한 다음에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기능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스타일의 인면도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각 그래픽 기능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객체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